안녕하세요. 올해로 의사생활 60년째 85세 현역 의사 남민철입니다. 오늘 아침 혹시 일어나기 힘드셨나요?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굳은 듯한 느낌. 어디가 특별히 아픈 건 아닌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진료실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일어나는 것도 일이에요. 이젠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저는 30대, 40대부터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오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분들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무너지는 분들도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는 것. 그래서 저는 60대부터 내 몸을 버티게 해주는 한 가지를 꾸준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 8시에 진료실에 나가서 진료를 하고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약을 먹거나 무리한 운동을 한 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식탁 위에 건강한 음식을 골고루 잘 챙겨 먹었고, 그 중에서도 한 가지는 꼭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결국 지금의 저를 지켜준 셈이지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무슨 보약 드세요? 특별한 영양제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저 어쩌면 우리가 평생 무심하게 지나친 한 가지, 그걸 미리 알았고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한 가지만 챙기면 지금부터라도 몸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다르고 표정이 바뀝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정답을 찾아보시죠.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80이 넘어서도 곧은 허리로 걸으시는 분, 90 가까운 나이에도 스스로 장을 보고 요리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대부분 몸을 지키는 습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아서겠지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분들의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쌓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약도 잘 챙기시고 영양제도 성실히 드시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절대 빠뜨리지 않으시더군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몸이 좀 안 좋을 때든 심지어 입맛이 없을 때도 꼭 챙겨 드셨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저분은 아시는구나. 몸이 버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그게 뭘까요? 홍삼도 아닙니다. 오메가3도 아닙니다. 운동기구도 보약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식사에서 가볍게 지나쳤던 한 가지. 하지만 사실은 이 나이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필요한 것. 정답은 바로 단백질입니다. 에이, 그건 젊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 먹는 거 아니야? 겨우 단백질? 맨날 먹는 단백질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단백질은 근육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삶을 버티게 해주는 재료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단백질은 70대 이후의 생명선이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단백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챙기면 되는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여러분의 식탁이 달라지고 몸이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왜 제가 단백질이 이 나이에 보약이다 라고까지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제일 먼저 근육부터 잃기 시작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먼저 빠지는데요. 이건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서 있을 때 균형을 잡는 힘도 줄어들고 결국엔 낙상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겪은 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78세 김순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단정하신 분이었는데 진료실에 오신 날 다리에 깁스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다치셨어요? 여쭤봤더니
욕실에서 그냥 주저앉듯이 넘어졌어요. 근데 다리가 부러졌더라고요. 하시더군요. 검사를 해보니 골밀도는 생각보다 괜찮았지만 문제는 근육이 너무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았고 혈액 검사에서도 단백질 수치가 부족한 상태였죠. 식사를 여쭤보니 요즘엔 입맛도 없고 귀찮아서 밥만 말아 먹어요 하셨습니다. 그 한 끼 한 끼가 결국 몸을 무너뜨리는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깁스를 하게 되면서 다리를 거의 쓰지 않게 되니 남아있던 근육마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사용을 멈추고 그 결과 일어서기조차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단백질도 부족하고 근육도 못 쓰고 그렇게 몸이 회복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여러분, 낙상 한 번에 허리나 대퇴골이 부러지고 그 후에는 병원, 침대 생활로 이어지는 경우를 한두 번 보신 게 아니실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단백질 부족에서 시작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무너집니다. 감기 하나도 오래가고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폐렴, 대상포진이 쉽게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 쉬면 낫던 것이 이제는 몇 주씩 끌고 가는 이유, 바로 몸속에 싸울 재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81세 이정희 어르신은 늘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겨울날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며칠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기셨다가 감기가 폐로 내려가 급성 폐렴으로 악화됐고 입원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입원 중 검사 결과를 보니 혈중 단백질 수치가 정상 이하, 기초 체중 대비 면역글로불린 수치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식사를 여쭤봤더니 치아도 안 좋고 입맛도 없어서 요즘은 죽만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죽에는 탄수화물은 충분하지만 단백질은 거의 없다는 점, 거기에 평소 식사량 자체도 부족했던 것이 몸속 면역력을 바닥까지 끌어내린 겁니다. 그분은 결국 2주 이상 입원하셨고 그 이후엔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수술이나 입원 후 회복이 느려지고 심지어 단순한 상처 하나도 오래도록 낫지 않게 됩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근육이 줄어들면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버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을 못 쓰게 되면 정신까지 함께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고 마음까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제가 본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랬습니다. 몸이 먼저 지치고 그 다음엔 마음이 따라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백질만 제대로 챙기신 분들은 달랐습니다. 걷는 힘이 유지되고 감기에도 덜 걸리고 회복도 빠릅니다. 어떤 분은 요즘 들어 내 발걸음이 다시 가벼워진 것 같아 라고 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한 분 생각이 납니다. 74세 정미자 어르신이셨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 뒷산 산책도 다니시고 시장 보러 나가는 것도 즐겨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그러시더군요. 박사님, 그냥 모든 게 귀찮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혼자 있으면 괜히 눈물이 납니다.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으면서 식사와 활동 상태를 확인해 보니 최근 몇 달간 거의 혼밥, 그것도 죽이나 국에 말아먹는 식사 위주였고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어서 거의 누워서만 생활하고 계셨던 겁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수치도 낮았고 체중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뇌 속의 기분을 조절해주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물질들도 단백질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분처럼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가 오래되면 몸에 기운이 없는 건 물론이고 마음까지 가라앉는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미자 어르신은 식단을 단백질 중심으로 조금씩 바꾸시고 다시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3개월 만에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게 덜 외로워요. 아침에 눈 뜰 때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속으로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 그 중에서 단백질을 조금 더 챙겨 드신 것 뿐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이 나이에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이제부터 여러분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특히 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만 조심하면 되는 병이 아닙니다. 몸의 에너지 사용 능력, 면역력, 회복력까지 전반에 영향을 주는 전신질환입니다. 여기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당뇨 관리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고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혈당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음식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면 그 포도당을 끌어당겨 저장해주는 역할을 바로 근육이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그 결과 혈당을 처리할 능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간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2세 이정숙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은 지 10년 가까이 됐지만 평소엔 혈당도 잘 관리되고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 겨울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시작된 것이 며칠 만에 폐렴으로 번져 입원까지 하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랬습니다. 체중은 5kg 가까이 줄어 있었고 혈중 단백질 수치도 정상 이하, 근육량도 크게 감소돼 있었습니다. 식습관을 들어보니 당뇨엔 고기가 안 좋다고 해서 그냥 야채죽만 먹어요. 이런 식단이 몇 달간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단백질이 부족해 몸은 면역력도 떨어졌고 회복 속도도 느려져 입원 기간이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수화물만 먹었을 때보다 단백질을 곁들이면 혈당이 더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밥만 먹지 마시고 꼭 단백질 반찬을 함께 드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육이 유지되어야만 혈당도 함께 안정됩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오래된 분들 중 일부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백질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의사와 상담해서 자신의 신장 상태에 맞는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오히려 단백질이 심각하게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기 싫다, 입맛이 없다, 씹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식사에서 단백질이 쏙 빠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당뇨가 있는 분일수록 단백질은 반드시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혈당은 더 요동치고 몸은 점점 회복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단백질은 나 같은 사람에겐 더 필요한 보약이다. 이 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헬스장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그걸 왜 먹어? 그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지. 우리 나이엔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되잖아요. 나처럼 하루에 반 공기만 먹는 사람도 뭘 그리 많이 챙겨야 하나요? 이런 생각 진료실에서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분들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수원에 사시는 76세 이진수 어르신. 항상 그러셨어요. 나는 밥만 잘 먹으면 돼요. 김치 하나면 충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그러시더군요. 박사님, 요즘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감기가 한 달째 낫질 않네요.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수치는 낮고 체중도 빠져 있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밥은 잘 드셨지만 몸을 지탱해 줄 단백질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또 한 분, 79세 정순의 어르신. 나는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근육은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푹 주저앉으셨다고 합니다. 진료실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심각한 근감소증 그리고 균형 감각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평소 식단을 들어보니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건 거의 드시지 않고 국에 마른 밥, 김치 한두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셨다고 하더군요. 운동을 안 하니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운동을 안 하면 더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챙기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노년기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단백질은 젊을 땐 근육의 영양소였지만 노년기에는 삶을 유지하는 영양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단백질은 단지 팔다리에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 호르몬, 효소, 면역세포의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소화하고 상처가 아물고 감염에 맞서 싸우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운이 생기는 그 모든 과정에 단백질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덜 흡수하게 되고 소모는 더 많아집니다. 즉, 쓰는 양은 늘어나고 들어오는 양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바로 힘 빠짐, 기운 없음, 회복 지연, 잦은 병원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는 단백질을 몸속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주는 파수꾼이라 부릅니다. 언제 아프다고 소리치지도 않고 어디가 부족하다고 티도 안 냅니다. 하지만 없으면 바로 티가 납니다. 걷는 걸음이 느려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활력이 떨어지고 결국엔 앉는 시간, 누워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는 나도 늙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그 무너지는 순간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마지막 줄입니다. 영양제도 좋습니다.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해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 약보다 먼저, 영양제보다 먼저 식탁 위에 단백질부터 챙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곧 몸을 살리고 자신감을 살리고 여러분의 일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0대 이후에 꼭 챙겨야 할 단백질 식품 5가지, 제가 실제로 먹고 있고 환자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식품만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달걀입니다. 단백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완전 식품이죠. 하루에 삶은 달걀 한두 알,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보충됩니다. 소화도 잘 되고 위에 부담도 적고 부드러워서 먹기도 좋고 무엇보다 흡수율이 높습니다. 이 나이에 잘 먹는 것보다 잘 흡수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둘째,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품입니다. 부드러워서 씹기 편하고 조리법도 다양해서 질리지 않습니다. 국에 넣고 조림으로 만들고 심지어 간식처럼 꿀이나 간장에 살짝 찍어 먹어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 혹은 고기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께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셋째, 닭가슴살입니다. 기름기 적고 단백질은 풍부한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고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하시는 분들도 에어프라이어나 끓는 물에 삶아낸 닭가슴살은 부드럽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손바닥 반 크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백질 보충뿐 아니라 기운도 납니다. 넷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3배 더 높습니다. 게다가 칼슘까지 함께 들어있으니 근육과 뼈를 동시에 지켜주는 음식이죠. 입맛 없을 때 간식처럼 먹기 좋고 밤에 출출할 때 부담 없이 드셔도 됩니다. 단, 설탕이 없는 무가당 제품을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생선입니다. 노년기엔 단백질만이 아니라 혈관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등푸른 생선을 꼭 추천드립니다.
고등어나 연어, 꽁치 같은 생선은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일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도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뇌 기능 유지, 혈액순환, 관절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노년기 기억력, 집중력, 그리고 활력 유지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조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구워 드셔도 좋고 생선 조림처럼 양념해서 드셔도 부담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챙겨 드셔도 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매일 어떻게 다 챙겨 먹어요? 나도 해보고 싶은데 복잡하면 못하겠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복잡하게 하는 사람보다 작게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3끼 중 단 2끼만 신경 써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엔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삶은 달걀 하나와 그릭 요거트 한 컵으로 단백질을 챙기고 바나나나 잡곡 식빵을 곁들이면 든든한 한 끼가 됩니다. 점심엔 두부 반모, 구운 고등어 한 토막, 그리고 된장국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오메가3, 따뜻한 국까지 한식 식단으로 균형 있게 채울 수 있습니다. 두부는 조림이나 찜으로, 고등어는 에어프라이어나 팬에 간단히 조리하시면 됩니다. 저녁엔 계란찜과 미역국, 여기에 김이나 나물 반찬을 곁들이고 잡곡밥은 반 공기 정도로 가볍게 드시면 좋습니다.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메뉴로 구성해 밤에도 속이 편안한 식사가 됩니다. 저녁 식사 때는 너무 배가 고프지 않다면 잡곡밥 대신 고구마나 감자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식후에 따뜻한 보리차나 대추차 한 잔으로 마무리하시면 수면의 질도 더 좋아집니다. 저는 새로운 식단보다는 익숙한 식단에서 하나만 바꾸는 것을 권합니다. 굳이 낯선 건강식을 준비하려 하지 마시고 기존 반찬 한두 가지를 단백질 식품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혼자 드실 때일수록 더 챙기셔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귀찮아서 대충 라면 먹었어요, 밥 말아 먹고 말았어요 하시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의식적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내 몸을 돌보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대접하는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물 한 잔 드실 때 이 말도 함께 떠올려 보시죠. 오늘도 내 몸을 지탱할 단백질을 넣어줬나? 크게 바꾸지 마세요. 단백질 하나, 하루 2번,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일어나는 기운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백질 식품들 참 좋지만 마음속에 이런 걱정도 드시죠. 나는 이 나이에 고기를 씹는 것도 부담인데 소화가 잘 안 돼서 단백질 먹고 체할까 걱정이에요. 당뇨나 콩판장 먹는데 괜찮을까요? 그 마음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령자분들께 꼭 맞는 단백질 섭취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드럽게 먹는 방법을 찾으세요. 꼭 고기를 씹을 필요 없습니다. 계란찜, 두부, 삶은 생선, 그릭 요거트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닭가슴살도 잘게 찢어서 죽에 넣거나 갈아서 완자처럼 만들어 드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요즘은 단백질 파우더나 두유 형태도 있으니 입맛이 없을 땐 이런 보충용 제품도 활용하셔도 됩니다. 둘째, 하루에 조금씩 여러 번 드세요. 나이 들수록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어렵습니다. 그럴 땐 하루 2-3번에 나눠서 작은 양이라도 자주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삶은 달걀 1개, 점심에 두부 반모, 오후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 이런 식으로 하루에 3번 분산해서 드시면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셋째, 기저질환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특히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 섭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질 좋은 단백질을 소량으로, 그리고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무가당 요거트, 간을 줄인 반찬,
잡곡과 단백질을 함께 드시는 식단이 좋습니다. 넷째, 밥보다는 반찬을 먼저 챙기세요. 많은 분들이 밥을 먼저 푸고 반찬은 그냥 있는 대로 드시는데요. 이제는 식판 구성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밥은 반 공기만, 단백질 반찬은 2가지 이상. 이게 노년기 식탁의 표준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를 더 빠르고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형제, 친구, 가족들께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지혜가 가족에겐 따뜻함이 되고 우리 인생엔 더 큰 건강과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